안녕하세요. 자, 저희 인제 시험 끝나고 다 같이 수업하는 인제 첫 번째 수업입니다. 2차 반 인제 개강을 했고요. 저하고는 인제 면접 수업 없이 실연에 대한 것만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면접이라든가 인제 이런 실연에 대한 것들은 스터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고렇게 하시고, 우리 인강생분들은 인제 저희 1차 할 때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 첨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카페에 올려 놓은 안내를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총 5강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인제 개요를 포함한 OT 수업으로서 발표는 하지 않고 수업 지도안을 짜는 법, 그리고 발표할 때 각 단계에 맞게끔 발표하는 요령, 이제 주의점, 점수 감점 혹은 점수를 잘 받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역대 기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자료에 역대 기출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일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에는 제가 1년 뭐죠? 제일 처음 그 원년 거부터 바로 드렸어요. 그 원년이 지금은 15 학년도인데 12 학년도부터가 원래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있던 해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들은 너무 옛날이라 그냥 제가 다 빼 버렸어요. 그거 안 봐도 되니까. 요 앞에 3 년치는 제가 요번에는 그냥 건너뜁니다. 그리고 인제 그나마 쪼끔 인제 최신 유형으로 비슷하게 가는 게, 이것도 벌써 지금 10년 전이네요. 그죠? 올해가 인제 26 학년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이따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요게 지금 1 부인데 이제 제가 2 부, 3부 그리고 인제 작년 시험까지 해서 아마 3-4부 정도로 끝낼 거예요. 그러면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제 인강으로 제가 올려 놓을 테니깐 해설 보실 거면은 보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프린트가요. 여기 인제 2차 시험 대비 개요가 있을 겁니다. 나눠 드린 프린트 보시고 원론적인 얘기들은 다 건너뛸게요. 우리 혹시라도 초수생이어서 완전 아무런 정보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 보시면 배점 같은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 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몇몇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점수 배점이 제일 큰 거는 면접이죠. 40. 물론 인제 특정 지역에서는 뭐 실기 점수가 굉장히 높은 곳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인제 열애를 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수업 실연 지도안, 그리고 인제 실기 요렇게 해서 인제 보통 4대 3-3 요렇게 인제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배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비율은. 중요한 것은 인제 점수 분포 차이가 어디서 제일 심하게 나느냐. 2 차에서는 제일 심한 게 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실기를 같이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인제 면접과 수업 실연에서도 점수 변별이 좀씩 나고 있다. 그래서 인제 우리는 1 점이 소중한 이 시험에서 이 세 개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소홀히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대체로 제일 심하게 작용하는 거는 실기이기 때문에 어 학원에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자기 전에 하루에 스케치 10 장씩 하시고, 뭐 굳이 이젤 필요 없고 합판 필요 없어요. 연습장만 있으면 됩니다, 연필하고. 그렇게 해서 특히 형태, 구도에 대한 것들 많이 많이 잡아 보시고, 만약에 실물을 보고 그리는 그 사생소묘 같은 경우는 개체가 좀 부족하다면은 개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워낙 인터넷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시고 인제 따라 그릴 것들 해서 계속 하시고, 수채화는 매일매일 터치를 찍어 봐서 물맛을 계속 손에 익으셔야 돼요. 저 예전에 입시할 때는 뭐 그죠, 하루에 막 수업 끝나고 매일매일 실기했잖아요. 그래서 수채화를 손을 죽이지 않으려고 평일 입시하는 날까지 일요일 날도 계속 사과 하나씩 그리고 그랬거든요. 이런 어떤 손의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학원에서만 가르쳐 주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같이 연습하고 학원에 정식으로 수업을 하세요. 그리고 인제 실연에 대한 거는 저하고 인제 할 텐데, 여기 보시면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건너뛰겠습니다. 뭐 이번에 인제 변경된 게, 자, 서울 같은 기타 지역은 변경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 1차 발표가 26 일이던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희가 5 주차 강의가 요 26일 넘어가죠. 그래서 요때는 제가 조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크리스마스 날 수업을 할 수도 있어? 뭐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마지막 5 주차는 지금 만약에 내가 일요일하고 뭐 수요일로 할지 금요일 할지 제가 반을 정해 드릴 텐데, 일요일이 만약에 26일 다음이 마지막 5 주면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그때는 제가 3 주, 4 주차 때 여러분들 시간 되는 날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기학원 예를 들어서 1 시부터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인제 뭐 마지막 한 주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시간 되는 시간은 제가 저 1대1로 발표만 할 테니까
"며칠 날 오세요." 해서 저하고 그냥 시간을 개별적으로 맞춰 가지고 제가 다 나올 거예요. 요일을 일요일, 수요일이 아니라 마지막 주에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하고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노량진에서 수업하신 분들은 실기학원 하시다가 이제 자기가 발표하는 시간 되면은 잠깐 짬 내서 와서 그저 그 옷 그대로 발표 가신 분도 계세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26 일이 마지막 그 발표 그 1차 발표 이전에 4강 5 강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나머지 지역들은 뭐 이번에는 교사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곳과 작성하지 않는 곳은 아닐 텐데 작성하는 분들만 나중에 제가 그 지도안 첨삭할 때 좀 더 강조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가 1차 수업하면서 배웠던 내용들 똑같이 지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작성은 하지 않지만 대체로 수업 지도안에서 꼭 해야 되는 각 단계별 중심 활동들은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나왔죠. 이게 매년 나와요. 올해는 또 직접 교수법이 나왔는데 1 차에서. 2 차에서는 그 4 가지 직접 교수 포함해서 반응 중심의 그죠? 기납적까지 4 가지가 거의 매년 돌아가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수업 지도안에 대한 기본적인 단계 작성을 1 시간 정식 시험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냥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한 이 단계별 중심 활동들 그리고 인제 여기다가 그 4 가지 그 교수법을 적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요게 적용된 단계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인제 거기에 맞춰서 인제 지도안에 그 작성 패턴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맞춰서 인제 쓰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인제 새롭게 설계된 게 수업 설계 역량인데 이게 여러분 기존에 집단 토의가 있었죠. 근데 사라졌죠. 그리고 어 나눔이 있었죠. 근데 인제 드디어 인제 사라졌어요. 저도 '이거 2개 왜 하나.' 했는데 이거 제법 오래 가길래 '아 얘는 끝까지 가려나 보다.' 근데 이게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단 토의? 집단 토의도 그때 제가 수업 수련할 때 했었어요. 여기 인제 6 명이 앉고 제가 인제 중간에 평가위원을 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이게 결국은 눈치 게임인 거야. 잘 보고 있다가 눈치껏 제일 뒤에 안 하고 제일 먼저 안 하고 적당하게 중용을 지키면서 발표만 잘하면 되는 이렇게 변질되니까 이게 별로 하기에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업 나눔은 설계 역량으로 바뀐 거는 단순히 설계 역량으로 바뀌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수업 나눔은 인제 수업 끝나고 실험 끝나고 뒤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거를 앞에다가 인제 다시 넣어 버렸어요, 설계 역량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얘도 뻘짓인데 이걸 없애는 바람에 이제 제대로 그냥 뭐 수업 지도안을 좀 하려나 싶었더니 얘가 그냥 다시 앞으로 간 거예요. 수업 실현 발표하기 전에 5분 동안 오늘 수업에 대한 설계를 발표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회는 첫 번째 시험 보신 분이 기회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을 하고 발표를 자신 있게 수업 설계라는 그 큰 포맷에 따라서 발표를 자신 있게 잘하면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인제 예상 한 문항씩이니까 예상되는 발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하시고 5분 내에만 발표하시고요. 시간은 다 책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까지 같이 책정을 해 드릴 테니까 5분 끝나면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인제 또 발표를 이어가죠, 15분 동안. 그래서 경기도는 실현이 15 분이에요. 평가원 문제는 똑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구상 시간이 또 25 분에서 20 분으로 줄었죠. 그래서 구상 시간이 25 분도 가뜩이나 작았는데 5 분을 더 뺐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구상을 하고 간단하게 설계에 대한 발표할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좀 촉박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인제 발표할 때도 15분 내에 압축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인제 기존 지역들은 시간 변동이 없어요. 그죠? 대체로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에 맞춰서 발표만 잘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인제 이 발표에 대한 조건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매년 보면은 1차 수업하고 똑같아요. 문제 분명히 지문이 있는데 작성 발표 조건이라는 지문이 있는데 거기를 또 착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제 시간을 잘못 분배를 해서 발표 조건이 1, 2, 3, 4 4 가지인데 인제 3 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인제 땡 하고 종이 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거 발표 못 했죠. 이거는 인제 감점이 큰 거야. 이 시간 안배도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배를
1, 2를 너무 길게 했는데 3, 4를 너무 조금 하는 바람에 핵심적인 어떤 그런 중심 활동이나 키워드가 이게 누락이 돼요. 그러면은 또 점수 감점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는 발표의 태도와 시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교사 될 분이니까 교사처럼 자신감 있게 자연스럽게 여기 비록 아무도 없지만 학생들이 앉아 있다. 한 20-30 명, 보통은 인제 25 명에서 30 명으로 제시가 됩니다, 지도안에.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앉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정말로 수업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연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